이런 사이버 링크가 중첩이 되면 면이 생기는데 이걸 저희들은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사이버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이버 네트워크에서는 맥칼퍼의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이 맥칼퍼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 다시 말씀드리면 노드죠. 노드 수의 제곱에 비례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뭐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죠. 네트워크라는 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일에 두 사람이 있으면 네트워크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그죠? 사람이 세 사람이 있으면 네트워크가 두 개가 아니라 벌써 세 개가 되죠. 네 사람이면 요렇게 되는 거죠. 12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드는 점진적으로 늘어나지만 네트워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n개로 올라가면 네트워크는 n제곱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뭐 수학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n제곱이 아니라 n 곱하기 n-1승이죠. 그러니까 노드가 100개라 그러면 10,000개가 아니라 9,900개의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옥션닷컴의 케이스를 보면 잘 아시는데요. 그때 이 옥션닷컴이라는 회사가 주식의 50%를 이베이한테 1,500억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베이라는 회사가 옥션닷컴을 3,000억으로 평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옥션닷컴이라는 이 디지털 회사라는 게 갖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해봐야 PC 몇 개, 사무실, 자본금 얼마?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통적인 재무 가치로 따지면 아무리 많이 쳐봐야 뭐 한 100억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500억, 전체 3,000억이죠. 3,000억 중에서 100억을 제외한 2,900억의 가치가 뭐라고 판단한 것 같겠습니까? 이베이는 옥션닷컴이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구축해놓은 네트워크의 가치를 2,900억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네트워크라는 게 흔히 저희들이 익숙한 거는 이런 사이버 네트워크가 아니고 휴먼 네트워크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휴먼 네트워크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신발 문수, 마당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근데 옛날에 신발 문수가 넓고 마당발이라고 봉급 던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 발이 넓구나. 이 정도로 끝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런 사이버 네트워크 그 자체가 거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바로 네트워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AOL하고 타임워너의 합병 케이스를 한번 보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비교를 하면 AOL이라는 게 소위 이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장악한 회사 아닙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네티양이나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제 타임워너라는 회사는 벌써 이게 우리로 따지면 뭐 방송국 2개, 신문 뭐 서너 개, 잡지 몇 개, 무슨 뭐 프로 구단 몇 개, 다음에 영화사까지를 합한 거대 미디어 제국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양자가 합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해보시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 타임워너가 AOL을 인수를 할 겁니다.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죠. 동일한 합병을 했는데 그 당시 합병 당시에 CEO가 누가 됐습니까? AOL 사장이 CEO가 됐단 말이죠.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AOL이 타임워너를 먹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뭐 다르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상상이 안 가는 거거든요. 네트워크를 장악한 회사가 컨텐츠를 가진 회사를 장악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의 가치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으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네트워크로 진전이 되면 아마 개념상 조금 혼란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링크나 네트워크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링크와 네트워크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이런 IBM 메인 컴퓨터 호스트가 있고 단말이 있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 있는 게 대장 컴퓨터고 대장을 주변으로 졸개들이 연결이 되는 이런 게 링크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메인 컴퓨터가 주변을 향해서 지시를 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인 컴퓨터를 중심으로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모든 정보는 이 메인에 집중적으로 보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는 틀리죠. 자, 보십시오. 이 모든 노드와 모든 노드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 대장이고 누가 졸개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PC도 대장이 될 수도 있고 서버도 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동등한 조건이죠. 그 다음에 누구도 지시하지 않고 누구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이메일 사용하시죠. 15억 인구가 이메일을 사용하는데 누가 통제를 합니까? 통제를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잖아요. 물론 에티켓에 대한 건 통제를 하죠. 예를 들어서 무슨 스팸을 보내지 마라 이런 것들은 질서 유지를 위한 차원의 통제가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지시 감독 이런 건 없죠. 없어도 다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누가 집중적으로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 메인프레임은 정보가 집중이 되어 있지만 이 네트워크에서는 누가 집중적으로 보관을 하지 않고 다 나누어서 분산해서 갖고 있는 거죠. 필요하면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소리바다가 이제 미국의 냅스터 아니겠습니까? 이 냅스터 논쟁이 참 격렬하게 이제 붙었는데요. 이 냅스터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때 이 냅스터라는 P2P 프로그램을 많이 썼는데요. 이 냅스터라는 거는 냅스터 메인 프레임의 모든 노래를 보관하는 게 아니죠. 일종의 이거는 복덕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펍데디라는 가수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펍데디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쭉 뜬단 말이죠. 이거는 냅스터 본체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족보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아프리카의 A라는 사람 컴퓨터 안에 이런 파일이 있고 요거는 저 브라질에 있는 B라는 사람 안에 이런 mp3 파일이 있다. 당신 가져다 쓰겠느냐? 오케이. 그래서 제가 더블 클릭을 하면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의 PC에 있는 mp3 파일을 저한테 가져오는 거죠. 누가 집중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복덕방 역할, 중개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게 피어 투 피어라는 거죠. 이 P2P란 컨셉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션 페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주 젊은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때 만드는 컨셉을 실행에 옮기고 유명인사가 됐죠. MTV 시상식 같은 데 출연을 하는데 상을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상을 주는 사람으로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21, 2살짜리 청년이 세상을 바꾸는 완전 새로운 컨셉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런 세상이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의 개념은 물론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주 들어가시는 알럽스쿨.com 이런 것도 동창의 네트워크가 되겠죠. 세리에 들어오셔도 네트워크 있습니다. 세리 포럼에 들어오시면 한 3,000개 이상의 사이버 포럼이 열리고 있죠. 이것도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리고 웹이라는 게 이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서로가 연결이 되죠. 이건 이제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연전에 모 신문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친한 국회의원 5사람씩 이름을 적어봐라. 라고 하니까 누구와 서로 친하다. 이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의 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스포크가 되는 거고,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노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종횡으로 엮이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헐리우드라는 데는 이 스타들이 많고, 스타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스캔들이라는 게 이제 따르기 나름인데, 이 스캔들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니까 이 네트워크의 헙과 스포크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쪽이 여자 연예인의 네트워크의 헙인데요. 여기에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기네스 패트로가 앉아 있습니다. 이 남자 네트워크 헙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이건 대개들 다 맞추시던데. 디카프리오가 앉아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되는 걸 실체해 봤습니다. 연전에 모 TV 방송에서 밤 11시에 야한밤에란 프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전화로 자기 친구들한테 거짓말로 전화를 겁니다. 내가 강남 압구정동 어디 카페에 있는데 지금 빨리 나와라.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자기 친구들이 1시간 내에 이제 달려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당발들은 10명씩도 달려오고, 근데 별로 발이 넓지 않은 사람들은 한 2-3명 정도 와가지고 생뚱맞게 앉아있다가 가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거 가지고도 우리나라 연예계 네트워크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실제 네트워크를 그려보면, 한국 연예인 네트워크의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박정림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재미난 시사점인데요.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 헙이라는 거는 돈 많고 출세 있고 잘생긴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면 네트워크의 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게 남을 빨아들이는 흡인력이잖아요. 흡인력이 있으면 네트워크의 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개념이 Six Degrees of Separation이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이제 한번 해본 겁니다.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서로 통하려고 그러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실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상의 편지 같은 걸 만들어서 보스턴에 있는 A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B라는 사람한테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물론 주소 같은 건 모르죠. 당신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면 이 편지가 몇 번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것인가를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하기 전에는 수십 단계를 거쳐야 이게 전달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6단계만 통하면 지구상에 있는 누구도 다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이 좁은 세상에 산다는 거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스몰 월드, 좁은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컨셉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모 신문이 또는 모 학자가 같이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될까요? 제주도 정방에 있는 A라는 어떤 남자가 속초에 있는 B라는 사람한테 뭐를 전달을 한다. 몇 단계를 거쳐야 될까요? 예, 3.6단계만 거치면 우리는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뭐 누구누구하고 인사소개를 하다 보면, 이야, 정말 세상이 좁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것만큼 네트워크 종횡으로 엮여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게 이 네트워크 연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결이 되면 시너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시너고 코즘입니다. 이 시너고 코즘이란 말은 제가 이제 그리스 사전을 보고 찾은 말인데요. 비슷한 말이 잘 없어요. 아까 탈라코즘하고 마이크로코즘은 이제 조직일대가 만드는 말이고, 제가 이제 시너고 코즘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네트워크 연결하면 시너지가 나오는 세상을 시너고 코즘이라 한다라는 거죠.